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은 Q&A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환학생 출국 전 준비할 거, 출국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가는 마당에 조언을 드리는 그런 것까지 하나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거를 담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출국 전 그리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독일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지금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1학년 때 독일어를 배웠어. 근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독일어권에 있는 나라에 가고 싶다. 제 전공이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이다 보니까 제 전공을 다루는 그런 학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약간 좀 특이한 디지털 미디어 쪽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디지털 미디어가 있는 학교인 로이파나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라서 되게 지원도 많고 버디도 많고 뭐 이런 점이 좋아서 끌려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런 지원이 별로 없었다. 비자 관련된 조언도 여쭤보시는데 꼭 가능하다면 미리 한국에서 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독일은 현지에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무비자로 3달 동안 있을 수 있고 일단은 비자에 계속 신경을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온 지 제가 3달이 넘었는데 이제 저는 비자를 받았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라는 걸 생각했을 때 비자를 꼭꼭꼭 제일 먼저 태어민을 잡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출국 한 4달 전에는 꼭 태어민을 잡는 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독일 보험 비자를 하기 전에 꼭 공보험을 해라고 합니다. 그 농협에 있는 장기 체류 보험을 들고 갔는데 독일 공보험사에 가가지고 이거 안 되냐 해서 거기에서 무슨 서류 같은 걸 사인을 해주셔서 그걸로 비자를 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보험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캐리어는 어떤 사이즈, 몇 개, 백팩 같은 걸 어떻게 들고 갔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캐리어는 저는 큰 사이즈 하나, 그리고 중간 사이즈 하나, 그리고 백팩을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이렇게 메고 갔습니다. 옷 같은 거는 좀 예쁜 거 많이 들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독일의 센스를 너무 좋게 보지 않았나, 오기 출국하기 전에. 이런 생각. 어떤 생필품을 얼마나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 진짜 챙길 수 있으면 진짜 꼭 챙기면 좋은 거. 밥솥, 고무장갑 진짜. 그리고 폼 클렌징, 그리고 기초 화장품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아시안 마켓에서 충분히 살 수는 있는데 이 자기 그 고장의 특유의 김치의 그 비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들 조금만 들고 오셔도 처음에 향수병에 좀 덜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뜬금포지만 해외 배송 택배 서비스 추천해드릴게요. 온무빙이라고 그게 참 좋다고 합니다. 택배비 20만 원 들었는데 한 2주 걸렸거든요. 온무빙 한 4일 정도 만에 간다고 해요. 출국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라 라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어플 이런 걸 미리 다 인증을 해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은행 계좌 있는 출금 계좌 한도를 꼭 푸셔야 됩니다. 저에게 금액을 출금해야 될 때, 해외에서 출금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국 후 적응할 때 좀 Q&A를 받아봤는데 언어, 독일어, 영어 얼마나 해야 되냐? 독일어 못해도 살 수 있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명확하고 냉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언어. 일단은 독일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다 영어 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고 정말 12년 동안 공부를 해오는 편인데도 한국어만 쓰잖아요. 그쵸? 독일 똑같아요. 미리 공부해두면 무조건 쓸모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어를 잘하는 게 정말 독일어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지금 독일을 가서 교환학생 갈 거야. 근데 나 독일어 잘하나요? 제일 많이 쓰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애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 레벨 A1인 제 친구도 엄청 잘 삽니다. 그래서 영어가 1순위, 그 다음에 독일어가 2순위, 그리고 뭐 다른 언어들을 3순위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누구랑 다니나요? 여자 혼자 여행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교환을 가면은 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저 같은 이런 소도시에서도 한국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인 친구들이랑 일단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미친 듯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인 동지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여러 국가들에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행도 구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성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행복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동행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혼자 잘 다닙니다. 교환학생 가면 애인이 생기나요?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교환학생 무드가 있어요. 이 뭔가 낭만과 이 청춘과 뭐 이런 무드 때문에 조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강렬하게 사랑을 했다가 강렬하게 사라진 교환을 가게 돼서 장거리 연애를 하시게 된 분들에 대한 팁. 교환을 와서 일단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대신에 오히려 개인 시간을 비축할 수 있고, 그 비축한 시간만큼 상대에게 또 더 진심을 다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독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대방 분이랑 잘 이제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미리 조금 건설을 해놓고 가시면은 건강한 사랑을 이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바사예요. 한국 음식 그립나요? 뭐 독일 음식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한식 요리왕이 됐습니다. 인종차별 많이 당하나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환학생을 독일로 추천하지 않을 만큼 인종차별이 좀 심하다고 느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뭐 니하오, 칭칭총 뭐 이런 얘기 듣는 거는 거의 뭐 일상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무시해도 안 되는 인종차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받게 돼서 또 여행을 할 때도 인종차별을 좀 많이 당하고, 유러피안 컨트리 자체에서 좀 인종차별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없었던 곳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폴란드가 없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파리가 조금 없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폴란드는 약간 좀 한국인 느낌이 드는 나라여서 그런지 좀 그랬던 것 같고, 파리는 이제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인종차별하면은 그 사람이 거의 뭐 처형당하는 수준으로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인종차별이 좀 없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국어로도 뭐가 되게 많이 잘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서로 차별을 하지 않고 서로 좀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고요. 슈페어 콘토로 초기 정착 비용을 다 댈 수 있는가? 자, 현실적으로 제가 월세는 친구들 얘기까지 다 따지면 저는 250에서 400유로 정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1000유로 이하. 보통은 이제 한두 달치 정도의 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구를 사시는 경우도 있었고, 생필품 생활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는 슈페어 콘투면은 다 충분히 넉넉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여행 비용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행만 첫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날렸는데, 네, 제 돈으로 했습니다. 초기에 독일 계좌가 없을 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송금을 해야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월세, 보증금, 뭐 학교 등록금, 수수료 뭐 이렇게 좀 낼 것들이 많았어요. 거액으로 낼 것들이. 사실 독일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한국 계좌에서 출금을 했었거든요. 다른 한국 교환학생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모인 해외 송금이라는 해외 송금 시스템이 진짜 좋대요.
학생 할인을 받게 되면은 보통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인 수수료가 0원으로 돼요. 0. 처음에는 조금 신뢰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한국은행 계좌로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은행 말고 못 믿겠어요. 뭐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신뢰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요. 학생 할인도 되고 특히 교환학생분들, 유학생 분들께는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 진짜 소매치기 방지로 가방에 자물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냐?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독일에서 한 번도 소매치기 위험을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독일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갔을 때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쪽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다고 해서 그 자물쇠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 스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줄 달려 있는 것도 꼭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환을 끝나가는 시점에서 해드리고 싶은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교환 학생이 진짜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인생에 정말 몇 번 없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더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엇이든지 도전을 하면서 자신을 막 알리시는 자기 PR의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랑 춤에 관심 있다고 항상 저를 알리고 뭐 예전에 방송국 일 했었고 편집 같은 거 좀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교수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쪽 분야에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소개를 해줄게. 우리 뭐 댄스 이브닝 같은 거 있는데 이때 뭐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권유가 좀 훨씬 많이 들어오고 제가 채워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 조금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그냥 찔끔 감고 그냥 막 자기 어필하고 다니세요. Why not? Really? 결론은 비자랑 집만 정해지면은 사실은 이제 그냥 가서 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다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두려워 마시고 화이팅해서 그냥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교환학생만 오셔도 정말 즐겁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친구들이 Who is the best person that you met during the exchange life? 라고 물어봤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서 정말 정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만 정말 가보겠습니다. 안녕.